네, 작품 번호 6번 신석정 슬픈 구도입니다. 교재는 118페이지 되겠어요. 네, 제목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슬픈 상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슬픈 상태는 일제강점기의 그 식민지 현실을 의미합니다. 서브로또 바로 갑시다. 네, 바로 일제치하 식민지 현실을 나타냈어요. 여기서 절망과 체념, 절망적 비극적 현실을 나타냅시다. 책 봐요, 지문. 나와 하늘과 하늘 아래 푸른 산뿐이로다. 첫 번째 1년 외로움의 상태, 외로움의 상태. 곧 한 송이 피어낼 지구도 없고, 이때 지구는 조국을 나타내요. 네, 조국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국권 상실이 되겠죠. 새 한 마리 우러줄 지구도 없고, 노루새끼 한 마리 뛰어다닐 지구도 없다. 두 번째 2연 비극적 현실. 3년 앞에 끊어. 나와 밤과 무수한 별뿐이로다. 3년, 1년과 같습니다. 외로움의 상태. 사연. 밀리고 흐르는 게 밤뿐이요. 밤새모. 흘러도 검은 밤뿐이로다. 검은 밤도 새모쳐요. 밤이랑 검은 밤 이꼴. 절망이죠. 체념이에요. 암울한 현실이 되겠어요. 한광패 마지막 밑줄. 내 마음 둘 곳은 어느 밤하늘에 별이 드냐. 별 동그라미. 별은 희망을 얘기하는데 이거 역시 희망이 없음이야. 별이 없다는 얘기야. 밤만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마지막 사연. 절망적 현실. 오른쪽 페이지를 19풀이 5번을 먼저 좀 봐주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19풀이 5번, 그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봐요. 내 마음 들 곳은 어느 밤하늘의 별이냐. 바로 그 구절. 별로 상징되는 조국 광복. 바로 이 희망의 이상향은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인식을 표현한 부분이다. 암울한 일제 말의 강압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비애와 반면에 무수하게 많은 별들 중에서 내가 지향한 별을 찾을 수 없다는 비극을 노래하고 있다. 이 시도 역시 희망이나 극복을 말하면 틀려요. 절망, 체념을 말해야 되겠어요. 원위치. 왼쪽 알맹이 해설의 세 번째 줄을 줄쳐요. 이 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암담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의 절망과 외로움을 절박한 어조로 잘 살리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어조 밑줄. 참담한 현실에 가슴 아파하는 절망적 어조. 표현 밑줄. 반복을 통한 점층. 주제 밑줄.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과 외로움. 내려가서 감상길잡이 끝에 두 줄을 줄쳐요. 이 시는 마땅히 누려야 할 민족의 생존과 자유가 억압되었던 식민지 시대의 어둠과 절망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작품 번호 7번. 김광균 시인의 추일 서정 되겠어요. 네, 제목의 추일 서정은 가을날의 느낌이란 뜻이에요. 가을날의 느낌이다. 추일이 가을, 서정이 느낌.
서브노트. 가을이라는 고독 외로움의 시간과 도시라는 상막 황량함의 공간에서 이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어 허공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지나가다 발길로 차요. 그러나 실패. 다시 고독 속에 잠긴다. 지문 보겠습니다. 1년.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 폴란드 망명정부 집회 밑줄 쳐요. 쓸모없는 것 또는 가치 없는 것이란 뜻이에요.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자, 여기서 주목. 시작하자마자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다 그래서 A는 B다 쓰고 있어요. 무슨 법? 은유법을 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구절 중에 하나가 그 구절이야. 은유법. 포화에 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야 한다. 가을 세모. 첫 번째 1년. 가을의 고독함. 가을의 고독함.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직유법 이런 걸 안 써도 되겠지? 알지? 처럼. 쓰지 마라 그런 거는. 일강의 폭포 밑줄. 일강이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폭포. 이것은 바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을 나타내요. 눈부시게 쏟아지는 햇살. 표현 죽이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눈부게 쏟아진 햇살을 태양의 폭포라 표현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아이가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마한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2시에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 여기 이제 미루나무인데 근골 사이로, 근골은 근육과 뼈대, 앙상한 나뭇가지가 되겠어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공장이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이 풍경들이 좀 다 어떻습니까? 이 도시의 풍경들이 삭막하죠. 황량하죠. 그렇죠? 2, 3년 묶어서 도시의 삭막함, 도시의 삭막한 황량한 삭막한 도시의 풍경이에요. 마치 이 시는 한 폭의 수채화, 그림을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이제 회화적이다 그래. 회화적. 응? 회화적이다. 시각적 심상이 지배하고 있는 회화적인 특성이야. 사연 앞에 끊어. 중요한 내용 나와요. 이제 사연에. 일단 유명한 구절 나와.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공감각적 심상이야.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시각화 되겠고요. 발길로 참여의 밑줄 치고 번호 1번 다시.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것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줄 치고 번호 2번을 다세요. 주목. 번호단 1번과 2번은 고독 탈출의 행위가 되겠어요. 이 고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허공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지나가다 풀을 발길로 차요. 이해되십니까?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형광펜 마지막 밑줄.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역시 기가 막힌 표현을 썼는데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저를 따라 그리세요. 알겠죠? 제가 그림 못 그리는 거 아시죠? 아, 제가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글씨도 잘 쓰는데 그림을 못 그려요. 제가 그래서 그림을 제 못 그린다. 그래서 미대 나온 여자랑 결혼했어. 따라 그려. 고독한 하자야. 고독한 하자다. 그래서 야가
이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고독에서 탈출 벗어나고파 허거 향해 돌파맨을 던집니다만은 실패합니다. 실패합니다. 다시 고독 속에 잠긴 고독 탈출에 실패한 모습이다.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겨간다. 이거 반원 맞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킨 거야. 고독 탈출에 실패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시켰다. 마지막은 아주 절묘한 표현을 쓴 거예요. 아셔야 돼요. 고독 탈출에 실패했다. 다시 고독 속에 잠겼다. 마지막 사연. 다시 고독 속에 잠김. 다시 고독 속에 잠김. 네, 그리고 이 시도 선경 후정 방식 가능한 시예요. 줄칠게요. 왼쪽 알맹이 상단에 해설 밑줄 닫혀 한국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적인 시로 평가되는 이 작품은 가을날의 풍경과 고독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수채화처럼 담담하고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 모더니즘 동그라미 쳐봐요. 아까부터 계속 모더니즘 나오는데 요거 정리 좀 잠깐 해봅시다. 적으세요. 도대체 이 모더니즘이 뭔데 계속 모더니즘 하냐? 영어를 이렇게 쓰고요. 모더니즘. 첫 번째, 회화적이다. 시각적 심상이 중시됐다. 이런 것은 서구, 영국, 미국, 영미의 이미지즘이다. 영미의 이미지즘의 영향을 받은 회화적인 특성이다. 두 번째, 주지적이다. 문명 비판적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런 모더니즘 시인의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아까 바다와 나비를 썼던 김기림, 정지용, 장만영, 이상, 그리고 이 시인 김강균 등. 특히 이 김강균에 와서 한국 모더니즘이 완성되고요. 이 시 추율서정이 한국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로 평가받아요. 4번. 이런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파예요. 생명파 시인에는 두 명이 있어요. 유치한, 서정주. 이들은 이런 모더니즘의 서구 지향적인 태도와 기교 위주의 시창작에 대한 반발이다. 네, 이건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모더니즘이 뭐야 그러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 회화적이다. 주지적이다. 그 두 가지 특성은 아셔야겠어요. 오른쪽 페이지. 핵심 정리. 성격 밑줄, 시각적 예상적. 주제 밑줄, 가을의 애수어린 풍경과 고독감. 감상 길잡이 맨 아래쪽 내려와서 끝에 네 줄을 줄쳐요.
이 작품에 나타난 황량한 풍경을 화자의 눈에 비치는 사물인 동시에 쓸쓸한 자신의 심리 상태가 투영된 객관적 상가물이며 이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 정서는 기계 문명의 황량함을 바탕으로 소시민적 서정과 문명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고독감과 삶의 우수이다. 줄 쳤어요? 그 위에 다시 올라가서 주제에 애수라는 말이 있었죠? 애수? 이건 뭘까요? 애수 동그라미 밑으로 화살표.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슬픈 근심.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슬픈 근심. 이것을 우리는 애수라고 부릅니다. 슬플래 근심수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슬픈 근심이다. 다음. 작품번호 8번. 네,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백석의 여성. 여성은 여자 스님, 비구니를 말합니다. 서브노트 1번. 여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나타냈어요. 서사적인 구조고요. 이야기식 형태로 되어 있고요. 화자는 여성을 관찰하는 관찰자적 입장이다. 2번. 산공의 감정을 입혀서 산공의 울음소리는 곧 여인의 울음소리 되겠어요. 질문. 잠깐 여기 봐요. 자, 이 시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는 역순행적인 구성이다. 시간의 순서가 역전되어 있어요. 교차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년, 3년, 4년, 마지막에 1년이에요. 그래서 2년부터 4년까지는 과거 해상으로 들어가서 과거 시제입니다. 여기서는 여인의 삶을 나타냈어요. 제1년은 현재 시제예요. 여성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백석의 여성이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빠짐없이 출제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거 시간 대여라는 문제. 이거 한두 번이 나온 게 아니야 이거. 서방직 시험에서 나왔었고요. 그 이외의 시험에서도 여러 번 기출이야. 2년, 3년, 4년 마지막에 1년이야. 순서 배열 문제가 나와요.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아시겠죠? 역순행적 구성 기억합시다. 그리고 봐요 이제. 첫 번째 1년. 네. 이 시는 1936년에 발표된 시. 일제강점기죠? 여성은 합장.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했다. 가지 취의 냄새가 났다. 취나물이란 나물이 있어요. 나물 냄새가 난 거야. 그렇겠죠? 스님이 고기 냄새 났을 리는 없겠죠? 쓸쓸한 낯이 얼굴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이 나가 화자입니다. 관찰자죠. 여성을 관찰하고 있는 거야. 서러워졌다 그래서 화자의 심정 서러움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1년. 여성과의 만남 되겠어요. 가로 열고 현재. 이연 앞에 끊습니다. 과거 해상으로 들어갑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덤판, 금강터.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 파리한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초췌한. 뭐 이런 뜻이에요. 초라한. 네, 오늘 여러분 아주 초췌해 보입니다. 장하십니다.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으리 나이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밑줄. 차게 울었다는 공감각적 심상. 청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심상이에요. 주목. 여기 봐요. 이게 여인과의 첫 만남이죠? 영화의 한 장면이 그려집니까? 옥수수 행상을 하는 불쌍한 여인. 그 옆에 딸아이는 울고 있고 그 모습을 첫 만남으로 본 겁니다. 그렇죠? 옥수수 사세요. 옥수수 사세요. 그 옆에 딸아이가 엄마 야 이년아 조용히 해. 이런 장면. 그치? 두 번째는 여인과의 첫 만남. 여인과의 첫 만남. 섭벌세모. 요게 이제 꿀벌, 일벌이란 뜻인데 남편 비유. 나간 지아비가 남편이야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남편은 집을 나가 10년간 가출했어요.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 세모. 갔다. 돌무덤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남편은 10년간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고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딸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3년 여승이 된 사연. 산꽁도 설개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꽁이 내모쳐요. 감정이. 여기서 산꽁의 울음소리는 곧 여인의 울음소리다. 기출문제야. 형광펜 마지막 밑줄 쫙. 산전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 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머리 깎고 삭발하고 스님이 되는 바로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사연. 여승의 한가 눈물 되겠어요. 아래쪽 핵심 정리. 성격, 서사적, 애상적, 주제, 여승의 비극적 삶과 한. 왼쪽 알맹이 해설의 밑줄. 한 여자 일생을 절제된 시어와 주기로 표현한 리얼리즘 시의 대표작이다. 리얼리즘 사실주의. 오른쪽 페이지 19 연구 6번 체크. 감상길잡이 첫 줄에 줄 쳐요. 이 시는 한 많은 여자 일생을 보여주고 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 기구한 삶의 모습을 그린 시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여인의 일생, 가족 공동체가 무너져간 농촌의 몰락상이 12행의 짧은 시 속에 용해되어 있다. 맨 끝줄도 줄쳐. 다시 말하면 일제와 가족 공동체 상실의 실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리얼리즘 시라 할 수 있겠다. 밑에 시상의 전개의 내용 가운데 맨 마지막 세 줄을 밑줄. 1년은 여승이 된 현재의 모습을, 2, 3, 4년은 여승이 되기까지 여인의 삶의 궤적을 더듬은 것이다. 따라서 역순행적 구성 박스 방식을 취한 시임을 알 수 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주목 이 시를 갖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보식 구성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옆에 문제 하나 풀어보세요. 14년 소방직 문제입니다. 글쓴이에 대한 것으로 맞는 것은? 화자에 대해서 맞는 걸 물었죠? 네, 답은 1번입니다. 대상이 이제 여승이 되겠어요. 바라보며 화자의 정서를 표현, 특히 1년에서 서러워졌다라는 화자의 심정을 제시했죠. 나머지는 뭐 자신의 삶과 비교했다 아니고요. 비극적 삶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심리적 거리감을 뒀다. 이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다음. 계속되는 백석. 고향. 백석의 고향입니다. 먼저 이 시의 화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타지에서, 객지에서 홀로 생활하다 몸에 병이 든 사람이에요. 서브노트 1번. 낯선 타향에서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의연이 찾아왔는데 찾아온 의연의 모습이 고향에 이제 아버지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고향도 같은 고향 사람이고요. 아버지 아니냐 물으니까 아버지와 막역지간이래. 의연이 진맥을 잡아주는 손길이 연결과 통로가 돼서 고향과 아버지를 떠올린다는 내용이에요. 지문 봐 1년. 나는 북간에 혼자 알아 누워서 북간 세모 낯선 타향 어느 아침 의연을 베이었다. 제1년 의연이 찾아옴. 의연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열애가 이제 부처님의 모양을 하고 관공이 삼국지 관우예요. 이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두 번째 한 의연의 모습이 아버지와 일치. 의연의 모습이 아버지와 일치.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3번. 평안도 정주란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씨 고향이란다. 아무개씨가 아버지를 말해요. 그럼 아무개씨 아니냐 한즉 의연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웃음을 띈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안다는 얘기지. 막역지간이래요. 절친한 친구 사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제3년. 아버지와 막역지간. 사연 앞에 끊습니다. 끊어. 나는 아버지로 섬기려니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짓이 없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여놈 네가 그놈 아들이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사연 의원의 손길.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손길 동그라미 별표까지 쳐. 밑으로 화살표 쫙 빼. 그리움의 매개체. 그리움의 매개체. 가로 열고 연결 통로. 그리움의 매개체 연결 통로. 형광펜 손이 잡고 마지막 밑줄.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 친구도 다 있었다. 의연이 진맥을 잡아주는 손에서 바로 고향과 아버지를 느끼는 거야. 마지막 5년. 향수와 가족애. 향수와 가족애.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왼쪽이 알맹이 해설에 세 번째 줄을 줄쳐요. 유랑중 병이 든 시적 자아가 가족애와 공동체적 삶을 그리며 고독감을 극복하려는 면모 보인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19연구 5번 체크. 핵심 정리 주제 밑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감상 길잡이 첫 줄을 줄쳐요. 이 시를 타향인 북간 혼자 돌다 병이 든 나아가 아버지 뻘 되는 의원을 만났는데 그 의원이 고향을 묻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가 아버지의 친구임을 확인하고 그 일을 통해 육친과 고향을 그리워하게 된 이야기 시이다. 아래쪽 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시작. 고향을 떠나 나는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나서 만난 친구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인간의 고래 광장에 수면처럼 뛰어서 북한에 신선처럼 느껴지는 분이었다. 두 분이 집에 가면서 고향이라는 곳에 나이가 자유로워 자유로운 마스가 같다. 말없이 집에 가는 그분은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다음 작품. 작품번호 10번.
시문에 그날이 오면 이 시절 1930년 일제강점기의 시가 되겠고요. 제목의 그날은 조국 광복의 그날이 되겠어요. 네, 독일의 한 문학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 세계 최고의 저항시의 걸작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시 중에 하나로서 일제강점기 저항시를 대표하는 그런 시의 하나가 그날이 오면 되겠습니다. 서브노트 1번. 조국 광복을 위한 희생정신을 나타냈어요. 까마귀와 북을 통해 드러냅니다. 2번. 1년에서는 가정적 미래로 그날을 염원합니다. 2연에서는 가정적 현재로서 그날의 감격을 드러냅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1년. 그날이 오면 그날 동그라미 조국 광복.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절대로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더러워서 밑줄 한번 쳐주고 가겠어요. 오른쪽 페이지 시어풀이에 삼각산 뜻풀이 밑줄. 백운대, 국망봉, 인수봉 세 봉이 있어서 지어진 이름으로 북한산. 서울에 있는 북한산을 옛날에 삼각산이라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시조에도 이런 거 하나 있죠. 가나라 삼각서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김상헌의 시죠. 그 시험 물은 적이 있어요. 삼각산이 지금이 어디냐? 북한산, 서울에. 알겠죠? 이런 걸 왜 냅니까 시험에? 그쵸? 진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된다니 참 자기감 느낍니다. 한강물이 뒤집어 용소심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 세모 암울한 현실이에요. 나는 까마귀와 같이 까마귀 동그라미 번호 1번을 다세요.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이에요. 여기서 까마귀. 종로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어리다. 두개골은 이 머리뼈는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여기까지 1년. 그날의 염원 되겠어요. 그날의 염원. 2연 앞에 끊어.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이것은 그날의 상황을 가정해서 쓴 거예요. 가정적 현재로 그날의 상황을 가정해서 쓴 것이다. 욕조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나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동그라미 번호 2번 맞아다시고요. 번호단 1번과 2번 희생정신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소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형광펜 마지막 밑줄.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제2연 그날의 감격. 핵심 정리의 어조 밑줄 아래쪽에 절절한 호소와 강인한 의지가 담긴 격정적인 어조. 주제 조국 광복의 간곡한 염원. 왼쪽에 해설 밑줄 닫혀. 이 시는 일제강점기에 나온 저항시로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시인의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과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가 굳건하게 드러나는 시다. 19연구 아래쪽에 5번 체크.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감상길잡이 5번째 줄 찾아 밑줄. 해방의 그날이 오면 시인 자신의 육체를 환희의 제물로 삼아 머리를 종로인경을 두들기고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 치며 행렬에 앞장서겠다는 단순하고 격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맨 아래쪽에 풀이 읽겠습니다. 광복이 온다면 시작. 광복이 온다면 상막산조차도 춤을 출 것이며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를 칠 것이다. 내 목숨이 다하기 전에 광복이 온다면 그 광복의
다음 11번 중요한 시입니다. 유치한 시인의 생명에서 되겠습니다. 아까 유치한 시인 생명파 시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서정조와 더불어서 유치한 시인 호가 멋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을 수 있는 한자예요. 네, 푸른 말 청마유치한. 멋있지 않니? 멋없니? 자, 제목이 생명에서인데 여기서 생명은 삶을 나타내요. 인생을 나타내요. 서라는 거는 각오, 어떤 의지가 되겠어요. 제목 자체가 이 시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삶의 각오, 새로운 삶의 의지를 나타낸 시가 유치한의 생명에서다. 서브노트 1번. 나와 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아가 제시돼요. 앞에 있는 나는 부정적인 나로 현실적 자아가 되겠고요. 병든 나무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껴요. 이와 대조되는 뒤에 있는 나는 긍정적 자아로 본질적 자아가 되겠고요. 존재의 참모습이야. 그래서 본질적 자아를, 즉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함을 나타낸다. 2번. 그래서 현실을 떠납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내몰아요. 고독과 방황 끝에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깨닫고요. 다시 찾은 나를 지켜나가겠다는 강인한 생명 존재 출구 의지를 드러낸 시예요. 지문 봐, 1년. 나의 지식이, 나의 세모처요. 현실적 자아. 독한의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 사랑과 미움을 다 짐지지, 감당하지 못하여 병든 나무 세모, 일행에 나와 있골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병든 나무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끼는 것이다.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아라비아 사막 밑줄 두 가지 적혔어요. 첫 번째 1번 극한의 공간, 두 번째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공간, 그러니까 이 사막은 극한의 공간이자 깨달음의 공간이에요. 첫 번째 1년 현실을 떠남. 여기서 거기는 어디? 아라비아 사막? 한 번 뜬 100일은 태양이 불사신같이 자결하고 뜨겁게 내리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 죽어 없어진 영겁, 오랜 세월, 허적, 허무와 적막, 오랜 세월의 허무와 적막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 뜨거운 사막의 끝. 두 번째, 사막에서의 고독과 방황.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극한 상황으로 자신을 내몬 겁니다. 그렇죠? 3년 앞에 끊어.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즉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주모. 자신의 삶이 병든 나무처럼 느껴졌죠? 삶의 회의감을 느꼈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내몬 거야? 그 한가운데에서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이렇게 서 있는 거 나를 봐요. 난 누구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테스 형. 울부짖는 거예요, 지금.
그치?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이때 나는 동그라미. 이거는 본질적인 자아입니다. 친절한 유치한 시인. 작은 따옴표 쳐서 다른 나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게 존재의 참모습이죠? 하연, 나란, 나의 생명이나 앞에 나는 동그라미, 뒤에 나는 세모.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형광펜 마지막 밑줄자. 차라리 어느 사고는 모래 언덕에 해안 후회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찾은 나를 지켜나가겠노라는 것이에요. 그런 결연한 각오 의지를 다지는 거죠. 마지막 3년 강인한 존재 추구의 의지 되겠어요. 강인한 존재 추구의 의지. 아래쪽 핵심 정리 주제 밑줄. 강인한 존재 추구 의지.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함. 해설에 왼쪽 알맹이 상단의 두 번째 줄. 사막이라는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생명의 궁극적 의미를 파악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는 서정시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19연구 11번 체크. 감상길잡이 첫 줄 쳐요. 이 시는 고민, 좌절, 절망의 끝에서 허무의식을 떨치고 일어서 이에 맞서려는 강한 의지를 노래한 시다. 서정적 자아는 많은 삶의 고뇌에서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사막이란 극한적 공간을 설정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열려는 고도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과 대결하여 참된 나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겠노라는 비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가서 시상의 전개 첫 번째 줄 쳐. 이 시는 떠남 고행 성취라는 발전된 구조로 된 3년의 서정시이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여러분 오늘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뒤쪽 번호에 있는데 이례적으로 뒤쪽 번호에 있는 작품을 갑자기 하나를 배우고 다시 봅시다. 알겠습니까? 35번 펴세요. (171쪽이에요) 폈어요? 유치원의 바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제목의 바위 동그라미.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삶을 나타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다 이렇게 불러요. 서브노트 찾아봐요. 35번을 찾아보세요. 나 죽으면 바위가 되겠다는, 여기서 바위는 유혹과 감정에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삶을 나타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초월의 경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위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겠답니다. 여기서 채찍질이 자기 수행 과정, 내적 단련이 되겠습니다. 2번, 여기서 바위는 변함없는 불변성, 영원성이고요. 이와 대조되는 구름과 원래는 변해버린 가변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질문 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35번을 보자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신 것 같고 피곤해 하신 것 같아서 뒤쪽 번호에 있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35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었어요. 알겠습니까? 노래 한 곡 불러줄게요. 유치아님의 바위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그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 옛날에 이제 민중가요라고 그래서요. 운동권 가요였는데 바위처럼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딱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운동권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운동권 가요라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부른다고 해서 신입생 OT에서 노래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율동과 함께 알려주는데 그 노래가 바위처럼이야. 노차사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박수 한번 쳐보세요. 뭐 이런 거 안 해주나? 나 쳐다보지 말고 책 보고 쑥스러우니까.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리.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후에 자신을 깨우쳐가리.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끝. 아씨 얼굴 빨개졌다 얘. 술 안 먹고 노래를 다 부르고 제정신이 아니다 야. 참 좋은 노래예요. 네? 바위처럼 살자고요. 그쵸? 네. 이제 문학 특강할 때 예전에 한번 지금처럼 이거 바위 수업할 때 노래를 부른 게 이제 인터넷 강의에 녹화가 됐더니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합격 수기에도 누가 그런 걸 해서 그 노래 들을 게 참 좋았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뭐 자기 벨소리로 바위처럼을 등록했다는 뭐 그런 친구도 있고요. 여러 친구 있었는데 나를 율동이랑 같이 배웠었는데 이렇게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이렇게 배웠었는데 특히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소방관 되시면 바위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쵸? 네. 진짜. 이제 내면의 감정에도 외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변함없는 그런 바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힘들고 지친 우리 청춘들에게, 공시생들에게 제가 오늘 이 한 몸 희생해서 부른 노래였어요. 네. 파이팅. 네. 시를 봐 1년. 내 죽음을 한 게 바위가 되리라. 바위 동그라미.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고 내 애련과 희로는 밑줄 내면의 감정이 되겠어요.
비와 바람에 깎이는 대로. 비와 바람은 외부적인 유혹입니다. 억년비정의 함무게, 억년비정은 오랜 세월이 되겠어요. 안으로만 채찍질하여, 채찍질 밑줄, 바위가 되기 위한 과정, 내적 단련, 자기 수행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1년,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은 삶. 이연 앞에 끊어. 드디어 생명도 망각하고 흐르는 구름 세모, 먼 원래도 세모. 원래는 이제 먼 천둥 소리인데 구름 흘러가죠. 천둥은 치고 나면 사라지죠. 구름 원래 있고, 요거는 가변성, 순간성이야. 가변성, 변하는 가변성, 순간성. 바위와 대조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연, 구름과 원래의 순간성. 구름과 원래의 순간성. 꿈꿔도 노래하지 않고 두 쪽으로 깨트려져도 형광펜 마지막 밑줄. 소리하지 않는 바위가 되리라. 바위 동그라미. 이런 것을 초월적 존재라고 그래요. 16년도 소방직기 줄이야. 무슨 존재? 초월적 존재. 끝에 되리라 그래서 의지적인 태도고요. 마지막 3년. 굳건한 삶의 의지. 굳건한 삶의 의지. 한 개 더 표시할 게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1년의 두 번째 줄에 물들지 않고 줄치고 1번. 그 밑에 움직이지 않고 줄치고 2번. 그 밑에 깎이는 대로 줄치고 3번. 맨 끝에 소리하지 않는 줄치고 번호 4번 맞아다시고 번호당 1에서 4번은 바위의 속성. 줄칩시다. 오른쪽에 감상의 중간 정도 찾아봐요. 시인은 세월의 풍파에도 찾았으면 끝까지 줄쳐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바위를 소재로 하여 절대적인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의를 단호하고 강인한 남성적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주제 밑줄. 절대적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는 자아의 의지. 알맹이 중간 정도 찾아서 끝까지 밑줄. 억년의 세월과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비정하게 침묵을 지키며 안으로만 채찍질함으로써 마침내 생명조차도 잊어버리고 어떤 꿈에도 만족하지 않으며 아무리 가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존재인 바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형상하고 있다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